MBC 라디오 사연 하이라이트. 엠나대왕. 여성시대 신춘 편지쇼. 자, 이제 대망의 최우수상 수상하신 양운용님의 작품을 감상할 차례입니다. 네. 내 생의 마지막 이사. 1541번. 삶을 챙겨서 이감 준비해요. 이번엔 먼 길이 될 테니까 아침밥 든든히 먹어두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청송이요. 순간 아침 식사로 분주하던 방 안에 거짓말처럼 정막이 흘렀고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다. 아이고, 하필이면 악명 높은 청송이라니. 이를 어째 양형. 아니 그 고작 폭력사범인 형님을 그 흉악범 전용 교도소인 청송으로? 형님, 이럴 바엔 이감 거부하고 징벌방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청송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주황산 자락에 위치한 그곳은 옛날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나 유배가 쓸 법한 오지 중의 오지였다. 굴비 엮듯 줄줄이 묶여 호성버스에 오르며 부서져라 이를 앙다물었다. 그래, 얼마든지 짓밟아. 내가 밟힌 10배 20배 되돌려 줄 테니까. 나는 대상도 모를 어딘가를 향해 강렬한 증오와 전의를 불태웠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그곳에 내리자마자 전쟁은 시작되었다. 일반 교도소와 여기를 똑같은 곳으로 착각하지 마라. 여기는 흉악범과 문제수의 각 교도소 요시찰들만 모아놓은 곳이란 말이다. 꼴통 재소자 집합소란 말이지. 다들 알았나? 어허, 목소리 봐라. 알았나? 초장부터 군기를 잡으려고 뺑뺑이를 돌려대는 그들을 향해 도끼가 바짝 올라있던 나는 며칠 굶은 들깨처럼 으르렁거렸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물어뜯었다. 첫날부터 나는 독방에 갇혔다. 손목에는 2개의 수갑이 채워졌고 굵고 긴 쇠사슬로 양팔과 허리, 양발목이 묶였다. 그런 내 몰골이 도살 처분을 기다리는 소, 돼지 같아 뜬금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2달의 징벌 기간이 끝나 독방 생활을 청산할 무렵 나는 사람으로 살아보자고 마음을 고쳐먹었고 스스로에게 몇 가지 목표를 심어주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어린 시절 포기해버린 학업이었다. 검정고시반에 자원한 나는 미친 듯 교과서와 참고서를 파고들었고 2년여 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땄다. 여명이 밝아올 무렵 결코 열릴 것 같지 않던 육중한 철문이 열렸고 5년의 형기를 마친 나는 꿈에도 그리던 사회로 이사 나올 수 있었다. 아유, 안 됩니다. 형님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떠나신다니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나를 향해 눈물로 애원하는 녀석, 옷깃을 잡고 매달리는 녀석, 눈을 치뜨고 대드는 녀석들을 뒤로 하고 나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청송에서 목표로 한 조폭에서 민간인으로의 또 한 번의 이사였다. 조폭 세계를 떠나 사설 응급구조대 일을 하던 후배의 소개로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성실하게 일한 덕인지 3년도 안 되어 원무과 계장으로 진급했고 곧 과장으로 승진했다. 연봉도 올랐고 대우도 달라졌지만 비리나 부조리와도 접하게 되었다. 환자에 대한 처방이나 처우를 부풀려 심사평가원에 제출해 보조금이나 보험료를 많이 받아내는 것이 내 업무였고 보호자들을 감언이설로 구슬려 환자의 입원 기간을 늘리거나 병원과 병원, 요양원과 기도원 등과 연계해서 환자를 돈으로 사고 파는 일도 서슴지 않아야 했다. 입원비가 밀린 보호자를 찾아가 협박과 공갈로 입원비를 받아내기도 해야 했는데 나는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전과자의 조폭 출신인 나를 병원에서 왜 채용했는지, 내 진급이 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빠른지를 말이다. 폐쇄병동에 들를 때 환자들이 해맑게 웃으며 나를 대할 때마다 감옥 안에서 내가 겪은 참담한 기억들이 떠올라 괴로웠다. 하지만 나는 머뭇거렸다. 병원을 떠나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자니 암담했던 것이다. 그렇게 방황할 무렵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았다. 아내는 결혼에 실패하고 홀로 남매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다.
한 번의 실패를 흠결로 생각하는 그녀를 나는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흠으로 따진다면야 나 같은 하자의 인생도 드물었기에 말이다.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거리를 떠돌며 자란 내 인생. 비록 춥고 배고파 선택한 깡패의 길이었다지만 숱한 약자들을 짓밟고 야차나 다름없이 살았던 전과로 도배질한 내 인생. 이런 내게는 힘겹게 두 아이를 키우는 아내가 오히려 과분했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했다. 아내의 격려에 나는 미련 없이 병원을 떠났고 호프집을 차렸다. 딸애는 워낙 내성적이라 자신의 감정을 살갑게 표현할 줄 몰랐지만 새 아빠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기에 다행이었고, 아들 녀석은 애교도 많고 다정다감해서 처음부터 날 잘 따랐다. 내 마지막 목표이자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의 가장.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더디긴 했지만 밝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하고 급한 약속에 심야의 빗길을 과속으로 달리던 나는 교통사고를 냈고, 호프집과 우리 네 식구가 살던 집과 내 오른쪽 손목 그리고 손가락 4개를 잃고 말았다. 방 2칸짜리 어두컴컴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하던 날, 작은 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들이킨 깡소주의 취기 탓인지 훌쩍이던 나는 급기야 통곡을 하고 말았다.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자며 나를 다독이는 아내 품에 머리를 묻고, 애들 때문에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하며 나는 울고 또 울었다. 그날 이후 나는 술부터 끊고 중학 시절 동창의 연락처를 구해 찾아갔다. 친구야, 막상 사람답게 살려니까 내가 경력도 기술도 없는 그냥 바보인 거야. 도와줘. 너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이라도 없겠냐? 기술도 배우면서 말이야. 글쎄, 이거 엄청 힘든데 네가 할 수 있을까? 공사판에서 잔뼈가 굵어 오야지가 됐다는 동창은 내 진심을 읽었는지 다음 날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해주었다. 지방으로 일이 잡혀 보름에서 서너 달씩 가족을 떠나 있을 때도 머리에는 오직 한 가지 일념만 있었다. 하루빨리 기술자가 되어 돈을 벌자. 그래서 내 새끼들을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서 벗어나게 해주자.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의 전화를 받은 건 강원도 정선으로 일을 갔을 때였다. 아빠, 우리 집에 귀신 나온다? 새벽에 자다 보면 어떤 애가 창문으로 날 쳐다보고 그런다? 그건 꿈이야. 귀신은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몇 밤만 자면 아빠가 과자 사가지고 갈게. 알았어. 근데 누나도 나랑 똑같은 애 봤대. 누나도 무섭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꼭 관둬야겠어? 이제 너도 어지간한 석재 재단할 줄 알고 슬슬 기술자 위치에 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관두면 네가 그동안 고생한 게 너무 아깝지 않냐. 친구는 설득을 했지만 내 결심은 굳어 있었다. 자라나는 애들에게는 집안에 듬직한 아빠가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그건 내 어릴 적의 경험이기도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전혀 앞이 보이질 않는 고난이 생길 때마다 나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그런데 그때마다 헤쳐나갈 용기와 힘을 신은 허락해 주셨다. 청과 야채 시장에 취직이 되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에 매달렸다. 1년 지나 2년이 지나면서 관록이 붙기 시작했고 출퇴근 차 안에서도 쉼 없이 공부를 병행했다. 그러자 채소와 과일에 대한 지식도 해박해져 갔고 나는 그 바닥에서 능력 있는 장사꾼이 되어갔다. 내 몸값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얼마 후 우리는 아내의 바람대로 방 3칸짜리 월세로 이사했다. 볕이 아주 잘 드는 3층이었다. 딸아이의 방에는 전자피아노를 놓아주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피아노 공부를 중단한 딸의 아쉬움을 다독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제 방이 생긴 아들을 위해서는 최신형 컴퓨터를 들여주었다. 그날 밤 집 앞 개천변 산책로를 거닐며 우리 가족은 종알종알 쉼없이 수다를 떨었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행복해서였다. 나는 대형마트의 청과 채소 담당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른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담하더라도 깔끔하고 알찬 나의 매장, 신선하고 값싼 상품이 아기자기하게 진열된 내 가게를 갖는 것이 이제 몇 남지 않은 목표 중 하나이다. 52이라는 나이에 들어선 나를 돌아보건대 내가 살아온 길 자체가 연이은 이사의 반복이었다. 삭풍이 들이치는 집, 빗물이 새는 집, 흙벽이 허물어진 집을 전전하던 내가 이제야 훈훈하고 번듯한 집을 만나 이사하게 된 것이니 말이다. 지긋지긋했던 내 어두운 시절, 숱하게 반복했던 이사의 종지부를 찍게 해준 대학생이 된 딸과 고등학생이 된 아들, 그리고 내 고마운 아내에게 이 글을 바치고 싶다. 야, 참. 반짝이는 아침 햇살 속으로 꿈을 안고 차오르는 새처럼 푸른 가슴 따사로운 숨결로 달려가